근데 아직 감기가 안 떨어졌고요. 오늘이 제 인드라 생일입니다. 네. 자, 최전방에 있던 저 둘째 아들이 오늘 전화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다다음 주에 이제 휴가 나오는데 어엿 상병을 달았습니다. 인드라는 30개월 근무해가지고 당시에는 6777이었거든요. 인드라는 30개월이니까 6, 7, 7, 10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6, 7, 7, 10. 왜 이제 6, 7, 7, 7이냐면은 그 대학생인 경우에 이제 전방 입소 뭐 이렇게 교련 교육을 받으면 문교부 혜택이라고 3개월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27개월 근무하는데 저는 왜 30개월을 했냐면은 그 건대 항쟁 때 구속되는 바람에 전방 입소도 다녀오고 교련 수업도 다 하다가 그 건대 항쟁 때 출석 미달로 교련을 F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시, 그러니까 군에서도 특별 관리하는 그러한 병사였기 때문에 30개월 이렇게 군복무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둘째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다고 알려진 그런 지역에서 최전방에서 GOP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다 보면은 그 여친에 대한 어떤 환상, 망상, 대부분 그 탈영병들의 주된 이유가 여친이 이제 고무신 거꾸로 신었을 때인데, 그것과 별개로 그냥 휴가 때 어쩌다 한번 만난 거 가지고 막 대뇌망상을 돌려가지고 여친 막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낭만을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둘째가 지금 휴가 때 같은 학과 1년 선배 선배가 한번 이제 만나줬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이렇게 여친으로까지 나가는.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 이제 아들 가진 학부모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요즘 그 가스라이팅 당한 그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라면 먹으면서 여친 그 명품 사주고, 뭐 지금 뭐 아들까지 학부모 수사에게 그냥 저는 그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데, 무슨 의대 보내려고 지방에 보냈는데 갑자기 그 하숙집 주인이 연락이 와서 아프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아들이 죽어가고 있더라.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여친 명품을 사주기 위해서 신장을 팔았다. 믿지 못할 얘기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저는 믿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게, 요즘 여친을 만들려면 여친이 이렇게 인스타그램 다들 하잖아요. 그 인스타그램에 다들 남친하고 명품백 가지고 어디 좋은데 럭셔리한 데 가서 여행하는 거 사진 올리는 게 유행인데, 그런 거 하나 해주지 못하면 남친 소리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친 하나 만들려고 무리할 수밖에 없고 걱정이 됩니다. 아들 가진 분들은 여친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고, 그런 게 요즘
아들 가진 그 부모들의 입장인데,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이 유행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연합평등 사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전혀 아니고요. 이것은 뭐 대세다, 불가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느끼고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군인 월급이 좋아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하는데, 아직 그 성렬형 공약이 실천 중인데,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성렬형의 공약을 완벽하게 받는 상황이 아니에요. 실이 걸려요. 그래서 한 1년 늦게 가면은 성렬형 공약대로 가는데, 지금은 중간, 뒤늦게 군대 갈수록 급여 월급이 높아진다. 전 성렬형을 지지하죠. 인더라 교육에 대해서는 강조했으니까. 요즘 군인들 사이에서는 성렬형의 군인복지, 징집병뿐만 아니라 그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 저는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이 있으려면 성렬형처럼 군대 안 간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계속 앞으로도 이런 입장이에요. 저는 30개월 군 복무한 입장에서 군대하고 군대 경력이 없는 대통령이 더 나와야 한국의 군 안보와 직업군인 및 징집병들의 처우 개선이 더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군 복무한 대통령들이 이런 문제에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천신우님 어서오세요. 전 성렬형을 지지합니다. 30개월 군 복무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759회 억설타임즈시죠. 2023년 12월 2일 이널리. 뭐 저는 여성 대통령도 지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 안 갔잖아, 여성. 키신저 벽걸제 자유영성 울산 선거 조작 라지브 샤 CFR FA FP VOA 성렬형 세훈형 김길선 네덜란드 데넨나우 사벤 호스펠더 아제너드 오픈 AI 한국은행 헨리 키신저 별세에 대한 인드라의 헨리 키신저론 CFR 리처드스 FA 이명박 윈도우 버그 인드라 컴 USB 장치 인식 실패 오류 증상 해결. 아니 이제 막 글 쓰다 보니까 손님들이 믿어져가지고 헨리 키신저를 그때그때 쓰다가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첨가 해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이미 읽은 분들은 한 번 더 인드라그를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이렇게 방송한 다음에는 어지간해서 인드라는 수정을 안 합니다. 딱 방송했으면 딱 좀 문제가 있어도 안 고칩니다. 수정을 안 해요. 인드라의 헨리 키신저론, 구변론 관점에서 인드라가 헨리 키신저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신저가 플라톤이라면 브레진스키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키신저의 유산, 브레진스키의 유산 이렇게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아직 감기가 안 떨어졌어요. 저는 헨리 키신저 좋아합니다.
헨리 키신저를 좋아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인물은 지비근유 브레진스키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플라톤을 좋아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는 뭐죠? 플라톤은 아테네 중앙 귀족 인물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 변두리 출신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철학을 양분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죠. 플라톤의 철학은 어디서 왔느냐? 수메르, 아카드 문명에서 왔습니다. 수메르, 아카드 문명을 하고 플라톤을 연결하는 인물은 누구죠? 피타고라스입니다.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사상을 사실상 도둑질 해가지고, 오늘날로 치면은 지적법, 지적관리, 지적재산권, 그거를 죄를 저지르면서 피타고라스의 사상을 몰래 훔쳐서 자신의 사상을 펼쳤던 게 플라톤 사상입니다. 이데아 사상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철학은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인드라가 이러한 것을 감안하고, 플라톤, 오늘날 헨리 키신저는 플라톤이다. 20세기 플라톤이다. 반면에 브레진스키는 20세기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신저의 유산, 중장기 전망, 경종종 분리, 엘리트론, 브레진스키의 유산, 대의와 대업, 아시아 중시, 주변 불온,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신저나 브레진스키 모두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것은 중국부 유럽 사투리 방언을 쓰는 유대인이란 의미지, 혈통적으로 전혀 다른 유대인이 아니죠. 인드라가 그동안의 유대인 음모론에 맞서서 그동안의 DNA 분석, 역사적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드라가 분명하게 유대인 음모론의 허구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막스든 칼막스든 로스차일드 가문이든 헨리 키신저든 브레진스키든 그 대부분은 카자르 유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동에서 북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 추방령 이후 이태리와 독일, 그리고 홀란드로 이주한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스파라딤, 스페인 방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독일이나 폴란드로 가니까 거기서 100년 이상, 200년 이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동화되죠. 한국인도 하와이 가고 미국 가고 30년 지나가지고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가니까 코메리칸 이래가지고, 그 친구도 사고방식이 어때요? 같은 한국어를 써도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한국어를 써도 영어식 억양을 쓰죠. 마찬가지로 영어를 쓰더라도 세계 공용어가 영어지만은 독일계면 독일식 억양을 쓰고, 프랑스계면 불어식 억양을 쓰고, 스페인계라면 스페인계 억양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 게 스파라딤이다, 이디시다 이거죠. 같은 히브리 언어를 쓰더라도
예. 너는 독일에서 태어났으니까 독일식 영어를 쓰는구나. 그럼 너는 아시케나지다. 너는 스페인 억양의 영어를 쓰니? 그럼 넌 스파라dim이다. 이런 겁니다. 카자르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카자르 유대인, 샤자르 유대인. 19세기에 폴란드가 분할 점령으로 인해서 폴란드가 러시아 식민지가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 동유럽이든 서유럽이든 카자르 유대인은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인드라가 분명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먼저 얘기하느냐. 헬르키신저는 독일계 유대인이고요. 둘 다 아슈케나지지만 브레즈스키는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전에 인드라가 국제유통자본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엄 촌스키라고 구원 귀족이 있잖아요. 노엄 촌스키가 어떻게 갑자기 아무런 경력이 없이 MIT 교수가 됐냐면은 국제 유대 조직에 의해서 발굴되고 키워지고 주목받은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 세계 유대 조직 사이에서는 유대인 청년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인터넷망이죠. 근데 당시에는 서신왕래로 그게 긴밀하게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전보, 서신왕래. 이래서 10대 때부터 좀 얘가 좀 자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키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 케이스로 노엄 촘스키가 얘 좀 키워보자 해서 큰 경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뭔가 유대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드라가 국제 유통 자본론을 전개하면서부터 그리고 인드라가 유대인에 관련된 꿈도 꾸고 전 반유대주의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데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인드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약간 주목을 받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인드라 착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하도 그 헬르키신저에 대한 숱한 얘기들이 인도 방송, 알자지라, 카타르 방송, 이렇게 미국 방송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죠. 동어 반복되는 그리고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찐꽁 방송 이런 데서도 나오잖아요. 그 숱한 얘기들에 대해서는 인드라가 인드라 블로그에서 밝혔으니까 인드라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CFR에서도 얘기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임 CFR CEO였던 그 다음에 그 헬르키신저를 이은 수제자라고 여기는 것 같은 본인이 직접 수제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헬르키신저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리차드 하스 이분의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CFR 현 이사장인 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과 그 다음에 CEO인 마이클 프로먼 두 분의 추도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는 인드라만의 독특한 헨리 키신저론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인드라 블로그 글에서는 밝히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만 인드라의 독특한 헨리 키신저론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인드라는 헨리 키신저의 유산에 대해서 1타 3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르메트커님 어서오세요. 첫 번째는 중장기 전망입니다. 대다수의 정치인과 인들은 인드라가 코인 투자하듯 임기응변을 한다 이거죠. 뭔가 지지율이 폭락하면 당장 거기에 벌벌 떤다 이거죠. 이러다가 탄핵당하는 거 아니냐, 비난을 막 받는다 이거죠. 거기에 벌벌 떠는 게 대부분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정책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10년 20년을 내다본다는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그 정치인에게 10년 20년 권력을 보장한다면 그 정치인은, 지도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중장기 전망을 볼 텐데 4년 임기 5년 임기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에게 뭔가 중장기 전망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 당장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어떡하냐 이거죠. 예를 들면 성렬영의 한일관계 개선 정책은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동북아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정말 좋은 정책이지만 당장의 좌우의 파시즘의 도전의 직면에서 이 한일관계 개선은 굉장히 성렬영의 인기를 보장할 수 없는,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소수의 이성적인 사람들만 지지할 뿐이지 다수의 파시스트 성향을 가진 대중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특히 반일 파시즘으로 재미를 본 애들에게는 좋은 정치적 요릿감이 된다 이거죠. 반쪽이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렬영이 반일 파시즘, 반미 파시즘에 맞서서 한반도와 대한민국과 동북아와 세계가 가야 할 길을 과감하게 선택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10년, 20년, 100년을 생각하면 정말 옳은 정책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비판을 받죠. 정치 초보가 저지른 실수다. 수십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야당 인사들은 들어누우면서 병신짓거리다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옳았죠. 성렬영의 정책은 10년, 20년 지나면 옳을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있잖아요. 좌의 파시스트들이
국제 정세가 성렬을 맹렬하게 공격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장 성렬의 정책이 효과적임을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면에서 헨리 키신저의 중장기적 전망을 가진 전략적 통찰, 임기응변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전망을 가지고 있는 전략적 통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헨리 키신저의 유산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경종정 분리. 인드라가 강조했듯이 정치와 경제 분리, 종교와 정치와 경제 분리, 이게 필요하다. 선진국이 되는 갈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경종정 분리가 영국 정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입헌군주제 아이디어, 분리마대 통치하지 않는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요. 근데 이것의 역사적 연원을 따지고 가면은 유라시아 유목민 시스템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르 왕국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죠. 죄송합니다. 칸과 베크의 분리. 한국에서도 삼국시대 이전만 보면 마한 변한 지난 시대에 보면 소도라는 데가 있었죠. 고조선 시대 소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소도에 가면 소도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른 지역은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지만 소도는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종교의 원리에 지배받는다. 소도. 그러한 것처럼 카자르 왕국에서는 유라시아의 제도를 따라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차용한 것이 영국의 입헌군주제다. 예를 들면 쭝꽁의 공호백자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20세기 유대인에 대한 인식사, 그런 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인드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19세기에는 로스차일드가 그 황제가 됐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엄청난 질투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한 축을 담당했던 게 반유대주의를 만들었던 핵심이 영국 국영 귀족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베드포드 공작 가문, 예를 들어서 베어링 가문,
그러한 결과물로 나온 것이 가짜문서 시온 의정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가짜 유대인론의 핵심은 뭐냐? 성서에 나온 유대인과 현재 권력을 잡은 로츠차일드 가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가짜 유대인이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로츠차일드 가문이 그 황제 가문인 것은 신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로츠차일드 가문은 적그리스도다. 로츠차일드 가문을 타도해야 하는 것이 신의 뜻이다. 로츠차일드 가문을 타도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세력은 누구인가? 베드포드 공작 가문이고 영국 굵은 귀족 가문이다. 베어링 가문이고, 그것이 가짜문서 시온 의정서의 핵심이다. 핵심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런 가짜 유대인론, 아슈케나지 유대인 가짜 음모론은 이 가짜문서 시온 의정서에서 비롯된 유대인 질투, 질시하는 근본주의 파시즘에서 비롯됐다. 늘아 얘기했죠. 20세기 파시즘은 왜 태어났는가? 그것은 로츠차일드 가문에 대한 근본주의 가짜문서 시온 의정서를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믿는 그런 좌익 파시스트들이 만든 것이고, 그것이 20세기 파시즘이다. 가짜문서 시온 의정서에서 공산주의, 레니니즘, 스탈리니즘, 마오이즘,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이 태어난 것입니다. 해서 파시즘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20세기 산물이지 시온 의정서 이전에는 파시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파시즘의 원형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니교이지만 마니교가 파시즘 사상은 아니에요. 파시즘 사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한 20세기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질투, 록펠러 가문처럼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꼼수로 잘못된 방식으로 근본주의로 로스차일드 가문을 극복하려고 이기려고 해먹으려고 했던 게 이 바로 좌익 파시즘이다. 근본주의다. 늘 강조드렸습니다. 전제하고 해서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론, 가짜 유대인, 성서에 기록된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없는 가짜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과 가짜 유대인 막스가 20세기를 망치고 있다. 세계를 멸망시키려 한다. 이것이 19세기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아니 70년대까지, 아니면 더 지나가서 DNA 유전자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하기 전인 1990년대까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칼막스나 모두 아슈케나지 하자르 가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믿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스스로 착각했죠. 그게 대세니까. 해서 거기서 나치 히틀러의 반유대주의 사상이 등장한 겁니다. 히틀러가 괜히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반유대주의는 히틀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1950년대까지 그러한 가짜 유대인, 아시케나지 유대인, 그 주류가 됐어요. 버트란트 러셀이 구유 황제인 시절에도 이것은 유효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도 이러한 유대인론은 자신의 구유 황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데올로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1954년 007 영화 세계의 정복, 세계 적화를 꿈꾸던 실제 주인공이었던 빅터 로스차일드, 스펙트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빅터 로스차일드가 그 황제가 되면서 이것은 바뀝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냐? 인디라가 좋아하는 어떤 나름대로 재미있는 괴짜 유대인 사상가가 있어요. 아서 퀘슬러라고 있어요. 인디라하고 성향이 비슷합니다. 나중에 자살했지만 아서 퀘슬러가. 아스켈러스는 인디라처럼 과학기술, 정치, 인문, 사회과학, 경제 모든 면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인 사상가입니다. 근데 아스켈러가 어떤 입장이었냐면, 그래 맞다. 우리 아시케나 유대인은 하자르 유대인이 맞아. 이렇게 긍정했어요. 왜 긍정했냐? 하도 가짜 유대인이 득세하는데 여기다가 빅터 로스차일드가 권력을 잡았거든요. 1954년부터.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 맞아. 마치 그런 거잖아요. 영국의 보수당 자유당이 서로 욕하는 거. 그러니까 넌 토리야, 넌 히그야. 이게 서로 욕질하는 건데, 그래 나 토리다, 그래 나 히그다. 공화당, 미국 민주당과 미국 공화당이 코끼리다 보다, 그래 나 코끼리야 이런 것처럼, 당나귀야, 당나귀 맞아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그래 나 아시케나지 맞아. 이렇게 쪽으로 오히려 긍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던 게 빅터 로스차일드 그 황제 시절에 1954년부터 1973년 더 나아가서 빅터 로스차일드가 사망할 때까지 1990년까지 1954년부터 1990년까지 했던 유대인론은 뭐냐면, 주류는 그래 나 맞아. 나 아시케나지 유대인이고 카자르 유대인이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쩔래?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헨리 키신저의 입장이 바로 이 입장이었어요. 그래 나 카자르 유대인이고 아시케나지 유대인인데 어쩔래? 이런 관점이 헨리 키신저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럼 무엇이 유행했냐면, 그러면 하자르 유대인의 장점을 찾아본 거죠. 카자르 유대인의 장점, 하자르 유대인 장점은 무엇일까? 하자르 유대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은 별볼이 없구나, 이런 게 확인이 됐어요. 반면에 카자르 유대인들의 어떤 정치 본능, 정치지라는 것은 탁월하다. 이러한 평가를 찾은 거예요. 얘네 하자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질에 능숙한 그런 애들이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외교, 정치 이런 방면에서 탁월하다.
이렇게 하는 효과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하자르 유대인이 왜 유대교로 개종했나,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당시에 가장 환영받았던 것은 하자르 유대인이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지정학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페르시아로부터는 이슬람 압력을 받고 동로마 제국한테는 기독교 압력을 받으니까 두 제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했더니 기독교와 이슬람 모두 유대교 컬트더라. 예, 유대교 입장에서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모두 유대교에서 비롯된 유대교 컬트거든요. 다시 말해 유대교 2단이 기독교고 유대교 2단이 이슬람교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유대교 정통을 취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자르 지배층이 개종했다. 유대교로. 신앙심이 신실해서가 아니라 당대 지정학적 요인으로 하자르 왕조가 유대교로 개종했다. 그게 60년대 70년대 주류 가설이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카간과 베크의 분리,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걸 이미 하자르 왕국에서는 이미 실현되어 있다. 이런 제도를,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 뒤늦게 베낀 거 아니냐, 이런 관점.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떤 지혜들의 근원이 어디냐, 혈통적으로 얘는 유대인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투르크인가? 투르크계. 이 투르크계 하니까 북방민족에 대한 관심이 쭉, 유라시아 민족, 투르크, 징기스칸, 그리고 만주, 이렇게 이르면서 일본까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예를 들면 만주의 보고기, 하자르 유대인의 고향은 만주야, 이런 식으로 한때 유행했죠. 그게 1920세기 초반에도 있었어요. 보고게이. 소수 분파가 그래 우리 맞아, 하자르 유대인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던 게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는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 정치, 종교, 경제의 분리, 이런 것들을 새삼스럽게 강조한 것은 착각이었지만, 당대 유대인들의 착각이었지만, 헨리 키신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착각계가 오히려 세계 정치 발전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왜 착각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DNA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나 DNA 연구에 따르거나 막스나 로스차일드 같은 대다수 유럽 유대인 가문은 하자르 유대인과 아무 관련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르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했느냐 라는 데에서는 다양한 가설들이 지금 현재 연구조사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카자르 유대인이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지정학적 요인으로만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 컬트인 이슬람이 자신들의 컬트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탄압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이 유대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슬람을 싹쓸이할 때 이슬람 탄압을 피해서 이 카프카즈 산맥 너머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중동 유대인들이 이주했다. 이전에는 왕조들만 유럽의 카자르 유대인 왕족만 유대교로 개종했지 카자르 하위층들은 유대교와 상관없었다. 이러한 썰이 점차 부정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팩트는 DNA 연구 결과가 매우 핵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착각은 뭐냐면은 헨리 키신저 역시도 자신들이 하자르 유대인이고 투르크계 유대인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투르크 유대인과 만주까지는 알았는데 이 만주라는 만주족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중국과 관련돼 있을 거다. 북중국과 관련돼 있을 거다. 그래서 중국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헨리 키신저가 달리 친중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중공 지도부하고는 혈연적으로 뭔가 연관성이 크다고 본 면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착각이죠. 또 다른 흥미로운 것은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징기스칸은 좌익 파시오들에게 가장 큰 적이었어요. 역사적 죄인이 징기스칸이었습니다. 그래서 렌스탈린 좌익 파시오들이 몽골을 무단 점령한 뒤에 좌익 파시오 정권을 만든 뒤에 1950년대까지 무엇을 했냐면 징기스칸 지우개에 나섰습니다. 징기스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싹자로 역사 청산하는, 역사 몰수하는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근데 급변한 게 언제부터 급변했냐? 1960년대부터 엄밀하게 얘기해서 빅터 로스차일드가 그거 황제가 되면서부터 소련이 빅터 로스차일드 식민지가 됐잖아. 지경지. 그러면서 몽골 징기스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징기스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 살리기, 노마드, 유목민을 다시 보기,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징기스칸은 몽골계와 투르크계의 사이다. 순수 100% 몽골계가 아니라 투르크계와 몽골계가 섞였다. 근데 투르크계도 100% 투르크계가 아니라 아리안족이 약간 섞인 푸른 눈의 징기스칸이었을 거다. 예를 들면 이건 붓다 논쟁도 됩니다. 붓다가 몽골계냐 아니면은 이란계냐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아리안족이면 이란계, 몽골이면 붓다가 속한 석가족이 몽골계냐 이란계냐, 이런 논쟁들의 맥락은 징기스칸은 이란계냐 투르크계냐 몽골계냐, 이런 떡밥, 이게 다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붓다 논쟁, 징기스칸 논쟁,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다뤄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1960년부터 징기스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 나 카자흐 유대인 맞아, 이 논란에서 시작한 거죠. 근데 오늘날 DNA 조사로 연구로 보면은 헨리 키신저나 브레드스키나 막스나 노스차일드 가문은 모두 카자흐 유대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중동 유전자, 오늘날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북아프리카, 미즈라이 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드라가 강조했던 카르타고 유대인, 이걸 입증할 뿐이에요. 인드라가 카르타고 유대인,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의 카르타고가 망하니까 카르타고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거, 카르타고 페니키아 시민이고 카르타고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대거 유대교로 개종했다 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유대교의 유대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공동체파, 또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쪽의 원인이다. 이란에서 온 그런 이념을 분리된 자, 그쪽에서 기원을 두지만 오늘날 유대교의 주류는 인드라가 거의 확신을 갖고 있는데 카르타고 유대인들이 주류다. 갑자기 갑자기 예수님 시대 얘기했던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논쟁했던 그 파가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모세 성전파는 아예 예수님하고 통하지 않을 정도로 당대에 이미 유대교가 파벌이 확실히 달랐어요. 기독교와 유대교처럼 성전파는 완전히 달랐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파 죄송합니다. 이 바리새파가 오늘날 유대교의 주류거든요. 이 바리새인 주류는 카르타고 유대인들이에요. 전 모세의 신화를 별로 좀 역사적으로 입증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모세 신화를 그냥 신화로 보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창세기 거는 약간 근거가 있는데 모세 신화는 별로 제가 약간 신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인정한다 치면 전 출애굽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창세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구약에선 이 모세 이후로 이렇게 온 요게 성전파거든요. 예수님하고 성전파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바리새인하고 오히려 얘기가 잘 듣던 사람이 예수님이고, 이 바리새인이 바로 오늘날 유대교의 주류다. 랍비가 어디서 랍비예요? 바리새인 랍비지. 공동체파나 성전파 전통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기원은 이란 따지는데, 저는 아니다. 주류는 이렇게 장사에 아주 능하고 세법에 능한, 언어에 해박한, 그 다음에 지식인이 많은 그러한 세력은 바리새인은 카르타고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헨리 키신저의 단점인데, 역사적으로 오늘날 동유럽의 하레딤,
하시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우이파시오 하레딤, 이게 근본지, 유대 근본지 문제거든요. 근본지. 그 근본지가 왜 발생했느냐 라는 겁니다. 헨리 키신저 역시도 이런 근본주의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본주의가 왜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 각종 사이비 종교에서 왜 근본주의, 그리고 이런 호남 근본주의, 한국에서 지금 심각한 재앙덩어리 중에 하나가 호남 근본주의, 그 다음에 평양 근본주의, 이건 호남 근본주의는 지역 근본주의고 주사파 근본주의, 이런 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파시즘이거든요. 호남 근본주의는 정말 파시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남 근본주의가 정말로 매우 심각한 파시즘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걸 왜 발생했냐, 동유럽에서나 기독교 분파, 이슬람교 종파, 유대교 종파가 왜 발생하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한 예를 들게요. 17세기인가 18세기에 동유럽에서 유대교 메시아가 출현했습니다. 유대교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자가 출현했어요. 오스만 투르크 지역에서 살았다고 생각되는데, 오스만 투르크 때 이 유대인이 메시아로 소문이 나서 이 메시아를 위해서 당대 해당 지역 유대인 부자들이 앞다투어 이 유대 메시아에게 재산을 전부 바쳤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가족, 모든 걸 바쳤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스만 투르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이런 의심을, 정치적 의심을 받고 이 메시아가 체포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 근데 그 다음이 예수님하고 전혀 달랐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황제는 이 유대 메시아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죽을래? 아니면 말 들을래? 그러자 유대 메시아는, 이 가짜 유대 메시아는 만이스럽게, 혹은 사도 바울도 약간 천수를 누렸다 갔잖아요. 베드로는 죽었는데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게 베드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사다가 천수를 누리고 죽잖아요. 저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베드로도 좋아하지만. 어쨌든 이 사도 바울스러운 선택을 했어요. 이 메시아는 오스만 투르크 황제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유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더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이 유대인 메시아가 그렇다고 뭐 무죄 석방된 건 아니에요. 예. 철저한 감시 속에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신흥 종교 애들 있잖아요. 신흥 종교 애들 어떻습니까? 로스도이드 차 10대, 명품차, 명품옷과 명품차 수집하는 게 취미다 이러면서, 정명석처럼, JMS처럼 여자 따먹고 그러다 정명석이는 안 죽었지만, 이 유대 메시아는 그런 비슷한 삶을 살다가 죽었어요. 문제는 이에 대해서 이 유대 가짜 메시아를 따른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가짜 유대의 메시아에게 속아서 자신의 전 재산과 자신의 딸을 다 갖춰 바친 자들인데 반응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가짜구나, 역시 예수님처럼 가짜구나.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가짜잖아요. 역시 메시아는 이렇게 못돼. 이런 입장의 근본주의를 낳았죠. 그게 하레딤 하시딤, 지극히 오늘날 메시아를 극히 경계하는 그런 근본주의 속성을 낳겠습니다. 이 근본주의자들, 유대 근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입니다. 유대 근본주의자들, 파시스트죠. 그러면서 흥미로운 게 이 하레딤 하시딤에서 계속 가짜 유대교가 나와요. 가짜 메시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이런 근본주의자처럼 역시 저 가짜 유대인은 믿을 게 못돼, 나 또 속았어 가 아니라 뭐냐면 어떤 입장이냐면 나는 그래서 저 가짜 메시아에게 전액 재산을 안 바쳤지롱. 병자 치료 좀 한다고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지롱. 애초에 나는 저런 메시아를 믿지 않았지롱.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전 재산을 저 가짜 메시아에게 바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근본주의자들처럼, 파시어 근본주의자처럼 증오심도 없는 거예요. 손해본 게 별로 없으니까. 이게 자유좌우파 유대인의 입장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더 그 가짜 유대인 근본주의에게 좀 적그리스도마니에게, 파시즘에게 비판적이면 자유좌파, 조금은 손해 본 거 없으니까 하도 유대인들이 억압당해서 그런 거야, 핍박받으니까 하고 대충 넘어가려는 게 자유파. 반면에 또 다른 한파가 어떤 거냐면은 뭐냐면 자유파쇼가 있어요. 자유파쇼. 아까 그 근본주의가 위파쇼라면 이건 자유파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파는 뭐냐면은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극단적. 그래서 니체의 허무주의가 파시즘을 낳았다. 독일의 낭만주의가 파시즘을 낳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그 기원이 바로 유대 메시아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전 재산을 가짜 유대인 메시아에게 맞춰놓고 그 가짜 유대인의 허무맹랑한 사객을 다 알면서 마치 지명이가 유죄고 지명이가 가짜고 사기꾼이고 반쪽 노면이 스스로 돼진 것을 알면서도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돼진 것임에도 알면서도 이들의 허무주의 입장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유대인이니까 앞에 가짜 유대인을 누구보다 강력하게 비난했던 좌우의 파시스트들은 그러니까 저 가짜 유대인하고 우리는 달라. 이게 하레딤 하시딤 근본주의 입장이 파시즘 입장이라면, 정반대의 좌우 파시즘 입장은 뭐냐면 허무주의. 그래, 우리는 독일인이니까, 우린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호남인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짱꼴라니까, 중국인이니까, 일본이니까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인간이니까. 그래, 우리 인간이야. 어차피 우리 신을 배반했어. 유대인이잖아. 어차피
남 사기 등쳐먹는 게 유대인 아냐? 남 사기 등치고 먹는 게 호남인 아냐? 이런 식으로 놀라운 자기 합리화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사기꾼에게 등쳐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오히려 사기꾼에게, 파시스트에게 자기 영혼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 나 발족노면 같은 놈이다, 문좀비다, 쥐명이다, 난 사기꾼이다, 저 사람이 난 놈이다, 저래가지고 당대표까지 해먹었잖아, 사기친 게 문제야? 100만 명을 상대로 사기친 놈이 영웅하냐? 이런 논리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 아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유대인은, 더 나아가서 극한 허무주의, 쥐명이가 예수님이다, 발족이성 예수님이다, 발족노면이 예수님이다, 진정한 예수는 쥐명이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어떤 쓰레기 같은 놈이 얘기했죠. 기장, 한신대, 또라이, 이런 놈이 한국에 종교 철학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파시스트가, 또라이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렸대잖아. 예수님 아냐? 반쪽이성, 반쪽정은 예수님 아냐? 니네들 논리로. 극한 허무주의지. 얘네들 변명은 뭐겠습니까? 예? 이런 가장 극악한 쓰레기를 지도자로 모셔야만 진정한 디스토피아가 열려야만 대다수 시민들이 신의 말씀을 듣지. 지상이 평화롭고 행복하면 누가 예수님 말씀을 듣냐? 이런 일이에요. 그러면서 럼프를 정당화시키고 파시스트 히틀러나 이러한 반쪽일성, 반쪽정은 이란의 파시오 정권, 전세계 좌우 파시오 정권, 매공 18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파시스트들이 종교 철학 정치에서 허무주의로 대다수 대중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쥐명이 왜 지지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니까, 여러분을 더 가난하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더 가난하고 더 반민주의로 생활해야, 여러분들이 혹독하게 노예 생활을 해야 예수님 말씀을 들을 것이다. 혹은 야훼의 말을 들을 것이다. 알라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전파하고 있는 게 이 극한 허무주의자들이다. 저의 파시스트 논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먹히고 있어요.人类 약한 존재, 인간은 약한 존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먹히고 있어요. 오늘날 반쪽노면이, 쥐명이가, 반쪽민주당, 좌파시오, 의파시오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저런 세뇌 선전선언에 쉽게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키신저의 유산은 엘리트론이죠. 힌드라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엘리트론의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헨리 키신저는 이러한 비정부 기구 같은 데에 대해서 등한시한 면이 분명히 있고, 너무 지나치게 국가 행정부에 의존했어요. 그런 면들을 인드라가 비판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 1% 천재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건 변함이 없다 라고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명분으로는 민심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저도 인드라 민심 중요합니다. 근데 민심을 누가 만드는데? 엘리트들이 만들죠. 세계 언론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세계 종교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철학을, 생각을 지배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인터넷을 지배한 사람은 누구죠? 구글, 마소.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점들은 인드라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인드라 부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인드라 구기본론의 핵심은 뭐죠? 네, 이전에 세계 지배한 사람들보다 현 구기본이 이성적인 존재인가? 이성적인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낫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지, 이들이 단지 세상의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강조드렸습니다. 이것이 헨리 키신저의 유산 세 가지입니다. 정정정 분리, 엘리트론, 그 다음에 중장기 전략. 이 세 가지가 헨리 키신저의 유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이거와 대비해서 인드라가 조금 더 헨리 키신저보다 더 좋아하는 지비그누 브레드스키는 폴란드계 유대인이기 때문에, 폴란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의해서 폴란드란 나라가 자체가 사라졌어요. 분단 국가가 아니라 그냥 나라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한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피해를 받던 유대인이 폴란드계 유대인이지 독일계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지 독일에 있는 거 아닙니다. 폴란드는 좌익파시오 스탈린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때도 폴란드 지식인들, 시민운동가 상당수가, 민간인들이 상당수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학살에 대해서 전 세계 그런 귀족들은 의도적으로 은폐해왔죠. 여태까지 세계 역사 교과서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소련은, 러시아는 이것들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왜 CFR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키신저의 얘기보다 10분지 1만큼이라도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서 행한 악행과 폴란드에서 행한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구본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니까 안 하고 있죠. 이런 와중에 지비그뉴 브레드스키의 폴란드계 유대인의 세 가지 업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이다. 마케도니아 변방 출신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폴란드 변방 출신의 브레드스키의 역할은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서 독일계 헨리 키신저와는 또 다른 변방의 슬픔을 아는 유대인이었다. 주변부로부터 강대국이 변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지비그뉴 브레드스키의 강대국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서부터 오늘날의 영국 제국, 모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는 아일리시계가 중요하고 미국에서는 흑인이, 아시아인이 중요해지죠. 점점 카톨릭계가, 중남미계가 중요하고 스페니시 중요해지듯이 전 세계 모든 역사 국을 통틀어서 제국은 중심부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로부터 변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몸으로 말해준 자들이 뭔가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비그뉴 브레드스키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브레드스키는 일본을 중시했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유전자 DNA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지비그뉴 브레드스키가 뜰 때만 해도 DNA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일본 일왕가에 대한 착각, 만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엄밀하게 해서 주변이군요 브레스키가 중시 오히려 오늘날 따지면은 예, 아이누족 그 다음에 단군 신화의 곰족 호랑이족이 아닌 곰족 예, 이러한 요소 문화 예, 고조선은 요소 문화에서 이렇게 좀 한 거죠. 호랑이족 문화 예, 그게 아니라 이런 연해주 홋카이도 함경도 흑룡강 시베리아 이러한 데서 오히려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예, 그게 아니라 지브노의 그 브레스키 역시도 어떤 그런 어떤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러한 평양 정권, 파쇼 정권, 게르 파쇼 정권, 그 다음에 이런 호남 근본주의,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이런 어떤 조시본과 사치마본, 이런 어떤 도레인, 뭔가 이런 어떤 그런 중심주의, 예. 브레스키도 주변부론을 중시했지만 그 주변부에서도 또 주변주의, 그러니까 뭐 대만 원주민주의 이런 것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만 원주민주의 이것도 뭔가 저는 뭔가 뒤틀린 그 주변부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문제 제기의 구별 귀족들은 뭔 소리야 대만 원주민론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그게 일본의 조mon인주의 한국의 무슨 백제바 환바 백제바 일본의 조몬바 대만의 원주민바 같은 어떤 또 다른 근본주의 또 다른 파시즘을 낳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이에요. 저는 그건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된다. 물론 저는 지금은 브레스키를 좋아하지만 새로운 신 브레스키가 나와야 된다. 주변부의 주변부를 찾아야 된다. 호랑이족이 아닌 곰족을 찾을 때다. 그것은 단군 신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뭐 헨리 키신저의 입장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얘기는 블로그 통해서 보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 20분 30분이네요. 할 얘기 많은데 이러다 끝낼 수 있으니까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